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사람은 많이 주면 줄수록 그만큼 되돌려받기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받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단순 담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 경제적인 어떤 것, 하다못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무엇이라도 좋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상처를 받은 사실조차 모른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마라.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기자가 물었다.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만 않아도 상처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지금이 아니라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쫓는다. 좌절과 실망을 자주 경험하면 어느새 견딜 만한 것, 버틸 만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황을 돌파할 기회가 와도 불안한 현실에 안주하려 든다.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불안하고 불편해도 익숙한 환경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러오는 무기력이 무서운 이유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쏘는 비난과 부정의 화살을 멈춰야 한다. 고통은 타인에게 맞는 첫 번째 화살로도 충분하다. 심리학에 조건화라는 용어가 있다. 조건화의 핵심은 바로 강화다. 나쁜 주문이든 좋은 주문이든 반복적으로 주문을 걸면 인생은 자연스럽게 주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것이 강화가 가진 힘이다. 어른들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자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흐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인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단 한 번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수를 누르면 자동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긍정적 버튼을 누르면 긍정의 층으로 가지만 부정적 버튼을 누르면 부정의 층으로 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긍정적 버튼보다 부정적 버튼을 더 자주 누른다. 매력 자본이란 타인이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때로는 정신과에서 성형을 권하기도 한다. 성형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1시간 정도 헬스를 한다 치자 대부분 운동 후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자존감은 이 같은 뿌듯함으로부터 자라난다. 정신과에서 성형을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예뻐진 자기 모습을 볼 때 쾌락 중추가 자극되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성형의 또 다른 효과다. 기분이 좋아지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신경 물질들은 즐거움, 활력, 만족,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그 덕분에 성형을 하면 이전보다 좀 더 당당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니 성형수술 하고 싶으면 해라. 다만 성형외과 문을 두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한다. 미용실 방문하듯 거리낌 없이 성형외과를 찾는 시대지만 그래도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인생을 건 선택이니 말이다. 우스갯소리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날의 의상과 어울리는 표정이 패션을 완성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표정이다. 이목구비는 예쁘지만 우울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 밝고 건강한 인상을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가? 1분 1초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혼자만의 시간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잘 구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특별한 세계관이 정립되니까 말이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유의 아우라가 존재한다. 이 같은 아우라는 본인이 의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쉽게 베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말이다. 잠수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상처를 회복하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치유의 시간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은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시간이다. 철학에서는 이를 솔리튜드라고 한다. 솔리튜드는 즐거운 고독이라는 뜻이다. 즐거운 고독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의 부자다. 타인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내 쪽으로 전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남자 보는 안목은 많은 연애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생긴다. 결혼은 원래 경제적 심리적으로 준비된 상황에서 자신의 격과 맞는 사람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격이란 경제적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가치관이나 활동의 양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것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의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른바 리추얼 프로젝트다. 원래 리추얼은 의식 종교 의례라는 뜻이지만 나는 이 말의 개념을 행복해지기 위해 마음을 관리하는 의식 또는 놀이로 바꾸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대단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매너리즘으로 인한 우울증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싫다면 드립커피를 내려보자.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드립커피를 내리고 컨디션에 맞는 티백을 골라서 예쁜 찻잔에 우리는 활동은 그날 하루를 아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이렇게 소소한 의식을 만들어두면 그 의식을 치르고 싶어서라도 그날의 시작을 미루지 않을 수 있다. 일주일 중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요일에 취미생활을 하거나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도 생활의 숨통을 터주는 좋은 방법이다.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도 인생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처럼 정기적으로 미술관 또는 호텔 커피숍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조용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호텔에 가보면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목격함으로써 여러모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은 분기마다 비행기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일을 반복한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병원이 바빠 쉽게 휴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비행기표를 결제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기분이 좋다고 한다. 비행기표 결제가 그 선생님의 분기별 리추얼인 셈이다. 달력을 보고 1년 동안의 스케줄을 살핀 뒤 리추얼 데이를 표기해보자. 몇 가지 의식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의식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된다.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 줄 아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다. 여기서 하나는 첫인상을 말한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첫인상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이 판단되는 하나를 갖추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열이 판단되는 하나 중에 인사만 한 것이 없다. 인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가? 한국 사회에서는 인사가 곧 인성이다. 대상을 막론하고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인사하는 이미지를 쌓아둬라. 그렇게 저축한 이미지가 언제 어디서 도움이 될지 모른다.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정신과 의사인 유은정 씨가 쓴 책입니다. 작가는 자존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가족과 연인, 친구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내담자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빼앗기게 되는 패턴 말입니다. 이는 가족, 연인, 친구, 직장 상사,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쫓기 때문에 계속 빼앗기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관계마저 익숙해지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계속 빼앗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면 조금씩 패턴을 바꿔봐야 합니다. 또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진 않은가요? 그런 경우 지금 본인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살피는데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내 에너지는 나의 인생, 삶을 발전시키는 데 오롯이 써야 합니다. 물론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해서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라는 말은 아닌 거 다들 잘 아시죠? 예의는 지키되 남의 기분을 살피는데 내 에너지 쓰는 걸 최소화하자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잘 받는다면 그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죠. 어떤 관계라도 나라는 사람의 중심을 잡고 기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담백하게 대하세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보도록 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